시작해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밥 먹고 공원 왔는데 좀 덥긴 하지만 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 할 건데 분수쇼가 있네. 하늘도 맑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오랜만에 좀 재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낚시성. 은미님은 그 부자가 되는 법 아세요? 아니? 모르죠? 모르겠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신기하죠? 다양할 것 같잖아요.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어떤 감도 하나요? 나눠주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효용성 중에 하나고, 이걸 딱 듣는 순간 맞아,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긴 될 거야. 딱 듣는 순간 다들 방법이 다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어서 자꾸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프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마음을 지킨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선순환이지만, 마음이 안 지켜지는데 무리하게 돈을 쫓는 거는 주객전도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부자에 대한 컨텐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수많은 대화들이 있겠지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뭔데? 모르겠죠.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누가 잡냐면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음성으로 바꿀게요. 이 구조를 잘 잡는 건데, 첫 번째로 시간이, 복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리로 돌아와 줘야 돼요. 근데 복리로 돌아오지 않는 어떤 구조, 단리로 설계를 해서 살아가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제곱의 형태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양한 걸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안 잡고 살아가요. 왜냐면은 첫 번째, 구조를 잡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운이 좀 터져줘야 되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 고용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배워서 구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취업의 목적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만들어진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 남이 정한 일정과 남이 정한 어떤 프레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각각의 생존성이 섞여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죠. 많이 경험 안 해봤겠지만 짧게라도 경험해봤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항상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구조를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슬퍼져요. 우울해지고. 근데 내가 구조를 제어할 수 있고 복리로 들어오는 걸 안다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주주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시간이 흘러서 그 가치가 높아지면 보상을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내가 지분이나 이런 어떤 미래 가치에 투자한 게 없고 그냥 단순히 현실에 있는 현금, 돈을 받아서 소비하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환율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계속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모성인 거를 계속 획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구조를 잡아서 생산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소비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우리가 시청하고 있다 쳐보죠. 생산자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게 수익화예요. 근데 소비자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소비성이란 말이죠. 그 옛날 유명한 게임 회사들 가보면 전부 다 게임하고 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인풋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거죠. 왜냐면 하루 이 본능이 원하는 것들은 하루 안에는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퇴근하면 놀아야 되는 충족 시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놀게 되고, 아침에 피곤하니까 출근이 하기 싫어지고, 이런 악순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설계하면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뭐 맹점 같은 거 없어요? 날카롭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사실 어쨌든 뭔가 그런 좀 복리 같은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려면 뭔가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쌓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직장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에 따라서 이제 뭔가 도전하는 데 드는 에너지나 위험 부담들이 있긴 하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사회초년생 때는 근로를 해야 돼요. 근로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안 배우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 가는 것보다 작은 회사에서 전체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작은 회사도 이 세금을 내고 이 영리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봐도 이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배워야 될 때고 아니면 또 구조를 잡아야 될 때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제 의미님도 그렇고 좋은 설계를 제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갑갑하지 않게 하고 또 임원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젊은 시간 쓴 것을 나중에 보상받게 살아가게 하고 이것도 이런 거는 좋은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설계했지만 저는 이게 지속성 있는 설계라고 보는 거예요. 다수가 나중에 복리로 가져갈 수 있게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가지만 근데 이런 설계는 제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악한 사람이면 악한 설계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선한 사람이면 선한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되면 이거 다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눈다라는 어떤 이 선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가는 내가 서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면 서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남들한테 인정받고 젊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젊어서 람보르기니 몰고 이렇게 해야 막 20대 사람들이 그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막 열광해 주는 거지. 40대 50대 해봐야 주책이거든요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걸 해내기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다가 다 다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도 없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는데 이 자연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구조 설계를 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구조 설계를 하면 가장 크게 혜택 받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놀거나 일을 하거나 뭐 돈을 쓰거나 이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설계자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못 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치가 부족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실패도 이 설계에 넣거든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복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끔 방향을 잡아가는 미세 조정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년간 운영했지만 우리가 겪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시행착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조리 운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제품을 당장 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솔루션 수익이 나게끔 그리고 은민님의 매주 실력이 늘 수 있게끔 일주 미션이라는 걸 주면서 주 단위로 계속 프리징 그러니까 미루기 안 빠지고 계속 새로운 걸 할 수 있게끔 다 설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야 11로 갈 수 있는 건데 1, 3, 9로 가면 10에서 11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막히고 프리징에 걸리는 거죠. 어려운 걸 할 때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못 뚫을 것 같으니까. 근데 1, 2, 3, 4, 5, 6, 7, 8, 9로 가면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도 많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은 멈추게 돼요. 두려움으로부터 멈추게 되는데 이게 어떤 미루기의 형태로 나오고 나약함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를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야 우리도 뭐 작년에 9월에 창업을 해서 11월, 12월 돈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준이 올라왔고 지금 AI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큰 그림도 보고 우리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이 구조를 잡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구조를 잘 잡아야 이게 가는데 그 구조 안에는 마음도 있어요. 즐거워야 이걸 매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한창 저는 네?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충 아침에 뭐 할 것 같아요? 영상 작업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화로 마케팅. 동시에 일을 4개 하거든요.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파일럿으로 개발을 일단 하나 시켜놓고요. 장문으로 시켜요. 그럼 얘가 꽤 오래 하니까. 첫 번째 개발을 시키죠. 두 번째로는 영상에 사용할 에셋을
이미지나 이런 걸 AI로 생성을 해요. 그리고 생성한 거를 이제 영상 어떤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지 구조 설계 작업을 제가 노션 같은데 설계서를 막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그 채널을 올리는 것도 어떤 건 자동화 시킬 거고 어떤 거는 수동으로 할 건지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교집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액션을 계속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오전에 오자마자 저는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거의 슈퍼맨이 된 거죠. 그러니까 AI를 동시에 한 4가지 AI를 동시에 쉬지도 않고 시키고 있거든요. 마치 드럼 치는 것처럼 드럼처럼 이제 연주하듯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전 개발할 때는 피아노 치듯이 하나만 했다면은 지금 드럼에 가까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타겟팅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상품 지금 4개 등록해놨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선물까지 해서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결국 구매가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구매까지 일어날까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야 될 디테일한 리스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드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일으킬 겁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이 구조를 안 잡아놨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것 조금 해봤다가 저것 조금 해봤다가 요것 조금 해봤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프로세스는 전 설계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AI PDF 같이 좀 어려운 거 할 때는 그때만 메인 프로세스를 쓰고 나머지는 다 서브 프로세스를 쓴단 말이에요. AI가 있으니까 동시에 일을 시키는 거는 제가 워낙 많이 했었고 제가 CTO로 가도 이제 그 다음에 기술 리더도 있어 여러 사람 거 막 다 시켰잖아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면 거의 뭐 본인들도 막 몇 시간 헤맨 걸 저는 1-2초 만에 다 캐치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헤매고 있고 내가 뭘 알려줘야 되고 질문을 왜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구조를 잡아서 혼자서 막 5인분 막 10인분을 하루에 매일 쳐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복리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의심할 바 없이 부자가 될 거예요. 기승경 자랑으로 끝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구조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예전에 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연습하는 게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1처럼 고인물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거기서 뉴비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0판 200판 하다 보면 어떤 날 한번 이기기도 해. 근데 그 빈도가 점점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판 하면 한 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0판 하면은 이제 5판 하면 또 한 판 이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3판 하면은 이제 2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인물 세상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았단 거예요. 근데 시작하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 심리를 알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잡아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크래프트를 잘하기 위해서, 격투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지는 빈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롤같이 5대5 게임이 있어요. 막 역할별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력이에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도 잘해줘야 되고 적절한 포인트에 뭘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뛰어난 서포트가 있을 때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공격도 잘하고 뭐 다 잘하겠지만 서포트로 가서 자기가 1, 2인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소 지시도 다 하고 그리고 이니시도 자기가 걸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되니까 뛰어난 서포터가 있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원딜을 키우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떤 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나아가기 어렵지만 구조적인 설계를 하면서 나아가면 이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저 연습할 때는 오늘은 10판 져야지 이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1분 만에 질 때도 있고 1분 만은 아니다. 한 2분 한 3분 만에 질 때가 많거든요. 막 난 확장을 막 여러 개도 해보고 그럼 질럿 한 마리 오면 지고 그럼 질럿 한 마리 막기 위해서 또 방어를 너무 신경 쓰면 또 지고, 그러니까 10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사고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가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방어력이 높아지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지쳐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기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다 똑같아요. 사업도 다 똑같아요. 그 첫 허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첫 허들. 그리고 한 판 이겨야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빈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고 더 재밌고 더 재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발로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마감을 많이 쳐봤고 그 마감을 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어떤 과정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이 유창하니까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일즈나 마케팅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막강한 도구가 있어요.
AI 기술도 있고 개발 기술도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금 대용량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분산 처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교집합하고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판에서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우리 시스템은 더 튼튼해지는 구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지면 튼튼한 구조가 아니지만 제가 많이 진다는 거는 이게 솔루션으로서 엄청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도 좋은 거죠. 아마 이번 주부터 제가 PDF 때문에 바쁘긴 한데 이번 주부터 우리 채널이 이제 일본어랑 미국 영어 동시에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채널도 키워놓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더 유지했을 때 글로벌로 채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들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 당연히 어떤 건 실버 버튼도 받을 거고 정말 운 좋으면 골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양산을 할 거니까. 그리고 AI 들어가는 기술도 나는 계속 미세 조정할 수 있잖아요. 대화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음성도 동시에 여러 개 쓸 수 있고 이미지 입력하는 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지금 영상 자동화하는 솔루션 자체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조직과 저랑은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회사는 AI를 베이스로 AI가 코딩도 해주고 컨텐츠도 만들어주는데 우린 이 두 개를 다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미 경쟁 큰 흐름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결에 그냥 우리는 순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구조와 방향을 잘 잡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눈치 못 챈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지금 개발자들도 다 자기 취업 안 되는 것 때문에 헤매고 있고 근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쇼츠 지금 대량으로 발매해가지고 이거 수익 안 나오니까 강의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버는 구조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조도 단기적으로 악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사기성이 또 약을 파는 곳이라면 단기적으로 끝나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놓은 회사만이 글로벌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둘 필요도 없어요. 국가 지원금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거 다 약물로 한 곳은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체력이 생기고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생겨서 이렇게 스포츠에 나가는 거랑은 약물 의존한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다. 그러니까 구조 설계를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근로자나 소비자면 부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생산자면서 내가 어쨌든 이 시스템의 주인이어야만 부를 얻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이제 사업하기 너무 피곤해. 사람도 다스려야 되죠. 정도 떼야 되죠. 빚도 져야 되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한 사람한테 투자를 함으로 해서 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이거를 잘할 수 있다면은 투자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자본 없이는 좀 힘들었거든요. 사무실도 있어야죠. 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개발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퍼포먼스 나오는 뛰어난 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맞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은 자기 성장보다는 그 돈을 또 나눠 먹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개발인데 개발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급여의 목적 가진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개발자가 양성된 것도 이게 급여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소비자로서 그나마 조금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걸 꿈꾸면서 개발을 다 했겠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조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본심을 보고 이 투자자의 본심을 보고 이 세상의 본심을 보고 이걸 깨뚫어 가지고 내가 재설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멤버들은 개발에 진심인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어도 내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진심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면 외적인 걸 쫓아가면 죽는다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리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투자하지 않고 제가 리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도 내가 져야 되고 가장 일도 내가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리스크를 져야 거기서 나오는 심리를 극복하는 그 그릇이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보고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는 또 구조 중에 하나가 돕는다는 컨셉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우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뿜뿜해요. 근데 때론 벅차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뿜뿜하고 벅찬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AI 한 4곳을 그냥 쉼없이 돌린다고요. 비동기로다가. 심지어 그 안에는 개발도 있고 컨텐츠 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자기 개발 쪽 영상이고 한쪽은 의료 관련된 영상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또 구조 잡는다고 설계 재편하고 있고 하나는 또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등장해서 가능한 거지만 이 AI가 등장해서 구조를 재편한 거라는 거죠. 계속 이 세상의 변화를 측량하고 이 세상의 변화만큼 내가 구조를 새로 잡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 되는 방법인데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마무리 멘트 가죠.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설계를 잘한 사람만이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험을 먼저 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복리로 뭔가 쌓아간다는 게 사실 그런 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만족을 하고 그렇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약간 조금씩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계획 속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심리까지 있어야 그나마 조금 그런 복리 같은 나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멘탈 케어를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속아주고 사기도 조금씩 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손해봤지만 저는 조금도 데미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해라는 걸 본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설계를 딱딱딱 해서 지켜나갈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항상 손해볼 수 있는 영역을 10%에서 2% 그 완충작용을 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그릇도 커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다들 이런 거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런 거 배우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인종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건 어리석은 거고 결국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돈 갖고 허세 부리는 거를 절대로 좋게 본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만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들만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사람들은 장인들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돈하고 상관없는 것들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내 서러움이 돈만 있으면 이 서러움이 없을 거야 하면서 명예와 인정을 쫓아가는데 그거 다 엄청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구조 설계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약간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이 못하니까 대부분 다 지혜로우면 다 설계를 하면 누가 그 나라는 잘 살긴 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한 걸로 이상입니다.